안녕하세요. 작가 소재원입니다. 요즘 한덕수 총리가 양곡법을 거부하면서 엄청난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도중에 그 과천 쪽에서 길이 막혔다. 경찰이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제가 양곡법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왜 농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지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양곡법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양곡법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양곡법의 가장 큰 뼈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양곡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쌀값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 평균치를 보존해서 국가가 매입을 한다. 그리고 손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이 쌀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국가가 지급을 한다라는 의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의 가격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설명을 좀 앞으로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미국의 1차 산업 뭘까요? 아니, 전 세계 1차 산업이란 게 뭘까요? 바로 식량입니다. 1차 산업을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과학기술 물론 발달했죠. 뭐 핵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요, 미국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테슬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또 뭐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10가지 대보라고 하면은 10가지 못 되십니다. 왜일까요? 미국은요, 과학이 뭐 기술이 물론 높지만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 식량이에요. 농업이란 말이에요. 중국을 예로 들까요? 자, 중국 브랜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가지. 샤오미 하나. 테무? 테무도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뭐 그런 기술력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중국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 뭡니까? 1차 산업. 바로 농업입니다. 식량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달러가 강화가 될 수 있었던 거 식량 수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농업으로서 오렌지, 아몬드, 옥수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권에서 가장 한때 잘 나갔던 나라가 어디죠? 필리핀. 필리핀이 왜 망했습니까? 모르시죠? 1차 산업을 포기했어요. 필리핀에서 옥수수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옥수수 농사 포기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갖다 쓰면 더 싸니까. 그래서 미국 농수산물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필리핀이 농사를 포기한 시점에서 몇 년 지난 뒤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강대국을 잡아먹는 방법이에요. 기술력 없어도 자본시장 악화돼도 3, 4년 버틸 수 있어요. 5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식량이 없으면요, 석 달도 못 버텨요. 식량 가격 올려버린다는데 그걸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양국법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한테 대적을 하고 있어요. 뭘로 대적합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우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원자력도 있고 엄청 많이 갖고 있죠. 기술력 보유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미국이
우리가 양국법을 포기해서 쌀 생산을 축소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야, 니네 반도체 가격도 높아. 그러니까 우리도 식량 가격 올릴 거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버틸 수 있어요? 미국은 반도체를 안 가져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버텨요? 못 버텨요. 아, 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식량 자체 해결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너무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주라는 나라 아시죠? 그 호주는 1차 산업 갖다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1차 산업을 포기하자는 게 바로 양국법을 반대한다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이제는 1차 산업을 포기했을 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요. 식량 갖다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식량 가지고 기술을 약탈하고 헐값에 가져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지금 들어섰죠. 당장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을 관세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수출 내보내는 거 관세 안 올릴까요? 식량 부족한 나라들 약점 잡아서 관세 안 올릴까요? 당연히 올리죠. 여러분, 그래서 양국법이 그렇게 중요한데 당장 뭐 1조가 지출되네, 2조가 지출되네, 그래서 재정 부담이 되네. 우리나라 뭘로 먹고 살죠? 우리나라의 주 수입원이 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바로 수출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는요, 다른 석유 같은 거 여러 가지 수출해서 가공해서 다시 내보내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고 있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 SK이노베이션, 엄청나죠?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기업들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수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롯데 같은 경우도 우리 자국에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래서 롯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점점 하락하고 있죠. 신세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청난 하락을 겪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는 모든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주식이 가장 높다고 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 수출을 지키려면, 우리가 수출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계약을 따내려면, 식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식량 보유를 포기하자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양국법은요,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1차 산업을 포기한 나라는 모두가 후진국이 됐어요. 다른 여당이 아니지, 여당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빨간 당 있잖아요. 거기서 생각한 게 뭐 재정이 어렵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니네가 1차 산업을 포기한다는 건데 우리 자체 식량 보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수입할 거야? 그럼 농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포기하고 걷다가 뭐 창고나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그렇게 구조 변경해서 그렇게 하면 니네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식량이 없어지고 점점 10%도 아닌 5%, 3%로 2%로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 식량 가격 올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정말 미련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들을 여러분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농민들 욕하시는 분들 그래요. 지금 당장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하지만요, 내 자녀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업 지키려면, 내 친구들이 가장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지키려면 양국법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대기업 땅덩거리게 다니고 중소기업 다녀도 풍요롭게 다닐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도 요즘 우리 수출 많이 하죠? 그 수출길 지키려면
양국법 필요하다고요. 제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국법 통과 저는 절대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우리 경제적인 것들을 공부하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야의 논리,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의 논리와 그 경제적인 가치가 1차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건지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양국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라서 이걸 설명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양국법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농민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빛나이 소리를 구독과